권위가 있다. 저 헌법재판소를 박살냅시다. 헌법재판소도 해체. 조선시대 원림 재판보다 못하다. 인권 보장에 눈과 귀를 막았다. 아무 효용이 없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 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측이 탄핵심판 변론 기간 동안 헌법재판소를 겨냥해 쏟아낸 말들입니다. 심지어 개별 재판관들을 콕 집어 이념 공세를 벌입니다. 지난 정부 때 임명된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 얼마 전 민주당 추천으로 임명된 정계선 재판관이 그 타깃이었습니다. 핵심 이유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거나 배우자 또는 친동생이 진보 성향 활동을 해왔다는 것인데, 이를 두고 정치적 애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합니다. 가족의 정치적 성향을 재판관의 애단으로 연결짓는 기묘한 주장입니다. 12일에는 문영배 재판관을 겨냥해 일제강점기 재판관보다 못한 헌법재판관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재판관의 출신 성분이나 주변인들의 성향, 재판 진행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는 것 등이 주된 이유입니다. 윤석열 측 주장대로면 정영식 재판관이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는 것이나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재판관이 심리에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측은 이 부분들에 대해선 이런 반구 없습니다. 또한 주2회 변론기일 일정을 잡은 것을 갖고 졸속심리라고 비난을 퍼붓습니다. 이 역시 이율배반적입니다. 박근혜 탄핵심판과 비교하면 무리한 일정이 전혀 아니죠. 그때 박근혜도 헌재의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전략을 썼습니다. 지금 윤석열과 비슷한 주장을 했었죠. 그때 헌재 측은 단호하게 박근혜 쪽 입장을 일축했습니다. 당시 헌재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던 헌재 공보관이 지금 윤석열 대리인단에 있는 배보윤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결정 선고는 2017년 3월 10일 11시에 하기로 한다. 알만한 사람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 탄핵심판 사건 심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윤석열 측이 주장하는 공정성 시비는 터무니없는 소리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윤석열의 직접 신문이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변호인의 증인신문 도중 윤석열이 불쑥불쑥 마이크를 잡고 끼어들어도 별말 하지 않습니다. 얼핏 윤석열이 자기가 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행세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입니다. 또한 일부 재판관은 윤석열의 관점으로 증인에게 공격적인 신문도 합니다. 이는 반대로 다른 쪽에서 파면 대상인 윤석열을 너무 배려해주는 것 아니냐 문제를 삼을 만한 요소들입니다. 윤석열 측의 행태는 너무도 이상합니다.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재판을 운영하는 기관을 아무런 명분도 없이 공격하고 사건을 심리하는 개별 법관을 공격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건 당사자 쪽에서 법관을 공격하는 게 좀 특이한 경우 아닌가요? 네, 매우 특이하고 예. 윤석열 피청구인은 4년 전에도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사찰 문건 배포 행위로 제가 중대비위 감찰을 했었고요. 판사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격을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법부에 불만이 있을 순 있지만 판결이 나기도 전에 대놓고 재판부와 법관을 공격하진 않습니다. 삼권 분립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칙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와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헌재를 공격하는 것을 문제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성역이 아니듯 헌법재판소와 재판관들 역시 성역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각의 사건 당사자의 관점에 근거해서 최종 판결에 대한 평가와 비판은 사회적으로 허용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측의 행태는 그와 완전히 다른 성격이죠. 재판정에서 다퉈야 할 대상은 재판부나 재판관이 아니라 재판의 상대방입니다. 형사재판이라면 검사, 헌법재판이라면 소추위원, 즉 국회 측이 그 대상입니다.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윤석열과 윤석열 대리인단 변호사들입니다. 모두 내로라 하는 법률가 출신에다 무수히 많은 재판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이대로 가면 파면 결정은 불을 보듯 뻔해 보입니다. 피할 길이 없으니 파면 결정에 불복할 근거를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재판관들을 공격하는 것은 네.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정 인용이 나면 이 판결을 불복을 할 수도 있다는 밑자락을 깔고 나중에 이제 재판관들이 불공정하고 문제가 많고 그런 차원에서 공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헌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할 수 있죠. 법률가 출신들이 이러니 여기에 올라타서 헌재를 공격하는 부류들이 하나 둘 생겨나고 있습니다. 원희룡, 권성동 같은 정치인들은 물론 심지어 현직 검사장인 춘천지검장까지 가세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부정은 물론이고 극우 세력들을 자극해 또 다른 폭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아니, 저런 대단한 사람들도 헌재가 문제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가 헌재를 테러해서라도 정의를 구현해야 하지 않겠느냐? 저들이 우리를 보호해줄 거야 하는 식의 어긋난 명분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최근 극우 집회에서 확인되는 주요 극우 인사들이 언동에서 나타나는 기류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심지어 온라인 커뮤니티 DC인사이드에는 경찰의 저지선을 뚫고 헌재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거나 사다리와 야구방망이 등을 준비했다는 글과 같이 헌재를 겨냥한 폭동을 모의하는 듯한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불과 한 달여 전 윤석열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극우 세력은 서부지법을 테러했습니다. 그들은 영장판사를 죽이겠다며 영장판사의 이름을 외치며 몽둥이를 든 채 법원 청사를 누볐습니다. 헌재를 향해서도 또 다른 폭력자 행태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좀 그런 땔감을 피청구인 측에서 계속 주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계속 큽니다. 탄핵 심판 이제 결정 곧 나올 텐데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이 났을 때 강성 지지층들이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들에 대해서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같은 그런 또 행동에 나서지 않을까 저는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분명한 건 이러한 전대미문의 법원 테러의 근저에 윤석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사법부를 공격해온 윤석열의 헌법 부정, 법치주의 부정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들이 헌법재판소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